지난달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6.8%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면서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메가밀리언스 당첨금이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금액인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또다시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 증시가 4일째 상승 마감하며 2020년 이후 최고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 빅테크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인디애나주 구치소에서 남성 재소사들이 여성 구치소를 습격해 여성 재소사들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해당 구치소의 교관들은 2시간 넘게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지표로 삼는 통계인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6월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82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8%,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통계청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지난달 실질 임금은 한 달 전보다 1% 줄었고 1년 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질렀으며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간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도가 조사한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는 95.7로 한 달 전보다 2.6포인트 떨어졌으며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표로 숫자가 낮을수록 그만큼 경기를 좋지 않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의 1등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내 복권 판매점마다 구매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복권 열풍을 악용한 스캠이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I can feel the winning ticket. I'm hoping that lightning strike. 캘리포니아주의 한 복권 판매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1등 당첨금이 10억 달러까지 치솟은 메가밀리언스를 사기 위해 모인 겁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금액인 만큼 이른바 대박을 기대하는 복권 구매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를 노린 사기도 함께 성행하고 있습니다. So in many ways, it's like a perfect storm for scammers. They have a large prize pool that people are attracted to, and they've got people who are very susceptible and vulnerable. 가짜 웹사이트부터 문자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사기 수법은 다양합니다. 복권 당첨을 보장한다, 당첨 금액을 돌려준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And in those scams, they're asked to maybe make some kind of prepayment, pay your taxes up front, or give us a temporary payment in exchange for a much bigger payment later. And of course, the temporary payment is made, but the bigger payment never shows up.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공식 복권 구매 웹사이트처럼 위장한 가짜 웹사이트가 매일 생성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니어들에게 접근해 복권에 당첨됐다며 수수료와 예약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복권 당국은 메가밀리언스는 공식 판매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처는 당첨자에게 어떠한 돈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는 9월부터 BA.5 변이 등에 대응하는 개량형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보건당국은 백신 제조사 화이자, 모더나가 9월 초까지 개량형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고 약속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개량형 백신 부스터샷은 성인 전체가 접종 대상이며
어린이들도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젊은 층은 1, 2차 부스터샷 접종 간격이 너무 짧아질 경우 심근염 등 심장 관련 부작용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추가 접종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째 상승 마감하며 2020년 이후 최고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97% 상승한 32,845.13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42% 뛴 4,130.29에 나스닥 지수는 1.88% 급등한 12,390.69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다우와 S&P 지수는 2020년 11월 이후, 나스닥 지수는 2020년 4월 이후 각각 최대폭의 월간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플과 아마존 등 빅테크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유가 시대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1, 2위 석유 기업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엑선모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78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순이익으로 지난해 순이익인 46억 9천만 달러의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셰브론도 이날 공개한 2분기 실적을 통해 역대 최대인 116억 2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으며 이 역시 1년 전보다 4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석유 공룡들의 기록적인 실적은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원유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2분기 서부 텍사스산 원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9달러로 1년 전보다 64% 치솟았고 이에 따라 평균 휘발유 소비자 가격도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메이저 석유회사 경영진들에게 전쟁 시기에 평균 이상의 정유 이익 마진이 미국 가정들에게 직접 전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업들의 탐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디애나주 구치소에서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구치소를 습격해 여성 재소자들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제퍼슨빌 클라크 카운티 구치소 여성 재소자 28명은 교도관들이 남성 재소자들에게 $1,000를 받고 여성 구치소 열쇠를 넘기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교도관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성 재소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24일 남성 재소자들의 집단 성폭행으로 인해 한 명이 임신한 뒤 유산했고 다른 한 명은 성병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호인 측은 CCTV를 확인한 결과 교도관들은 남성 재소자들이 2시간 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제지하지 않고 방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도관과 남성 재소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열쇠를 넘긴 교도관은 사건 이후 해고됐으며 탈주 방조와 재소자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밤 라스베가스 지역에 강풍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폭수회대에 따르면 어젯밤 사이 반년 동안 내릴 강우량 수준의 폭우와 함께 시속 71마일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스트립에 위치한 주요 호텔 카지노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소방구조대는 이번 폭풍으로 급류에 휩쓸린 7명을 구조했고 주택 한 채가 불에 타는 등 1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폭수웨더 기상학자는 오늘 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곳곳에 내일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켄터키주 동부에서 발생한 홍수로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조작업이 진행되며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스카 시상식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가 사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윌 스미스는 오늘 개인 SNS 영상을 통해 지난 3월 오스카 시상식에서 탈모증을 앓는 아내를 농담으로 놀린 코미디언 크리스 록에게 뺨을 때린 사건을 사과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 논란과 관련해 윌 스미스가 직접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o I will say to you, Chris, I apologize to you. My behavior was unacceptable, and I'm here whenever you're ready to talk. 앞서 스미스는 폭행 사건 이후 아카데미 회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으며 아카데미 협회는 지난 4월 윌 스미스의 오스카 시상식 참석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샤워나 목욕을 할 때 찬물과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응용생리학 저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여름에 뜨거운 물로 씻은 후 욕실 밖에 나오면 찬 공기에 노출돼 혈관이 수축하며 혈압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체온이 오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찬물로 샤워하게 될 경우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가파르게 올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은 찬물이나 뜨거운 물로 씻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98도에서 102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곧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마주 앉은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 동맹을 가장 활발하고 강력한 동맹이라 평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역사상 가장 활발히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맹은 그런 위협에 변함없이 준비된 상태를 견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President Biden affirms the U.S. extended deterrence to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이종섭 장관은 북한 핵실험 억제 방안과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실행력 제고 방안 등을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도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한미 동맹 관계는 더욱더 공고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미 국방장관은 그 일환으로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통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외교 국방당국 차관이 만나 핵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열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자에 따르면 9월 중에 열릴 전망입니다. 협의체는 출범 2년 만인 지난 2018년 중단된 이후 4년여 만에 열리게 됩니다. 양국은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억제 태세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81일 만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8%, 잘 못하고 있다가 62%로 집계됐습니다. 취임 81일 만에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겁니다. 6월 1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53%를 기록했던 긍정평가는 한 달 만인 7월 초 37%까지 떨어졌고 30% 초반선을 유지하다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론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인사 문제가 꼽혔습니다. 여기에 최근 경찰국 신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대행 사이 오간 내부 총질 문자까지 공개된 게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은 같은 조사 방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약 4년 뒤에 2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참사와 사적 채용, 민간인 순방 동행 등으로 차갑게 식어가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정이 힘을 합쳐 민생위기 돌파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남의 일 얘기하듯 권성동 직무대행을 위로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대통령의 모습이 황당합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묵묵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파출소를 방문해 일선 경찰을 격려했습니다. 글쎄, 아니 이 지구대가 옛날 파출소지 여기가 일이 엄청 많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자 파동이 일어난 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여름 휴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여당의 내홍이 겹친 상황에서 당분간 언론 노출을 줄이고 전국을 수습할 구상을 가다듬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단됐던 곡물 수출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엔, 튀르키예와 곡물 수출에 합의한 지 일주일여 만에 첫 곡물 선적을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식량난에 숨통을 틔워줄지 주목됩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초르노모르스크항에 곡물 수출용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 튀르키예 선박에 첫 곡물 선적을 마쳤고 조만간 수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적 작업 현장을 지켜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과 튀르키예 등 파트너 국가들의 시작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Це турецьке судно, я стою на фоні цього судна. Це говорить про те, що порт почав працювати. 오데사 항구에서도 58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선박 16척이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뢰가 있는 해역에서 유엔이 안전 항로를 확인하는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waiting of the approval of United Nations team first of all. So we need that their side will approve the line of the route how we will go on the Black Sea. 지난 22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는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에 합의했습니다. 세계적인 식량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계 3, 4위권의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다시 시작하면 식량난의 단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곡물을 안전하게 수출하도록 검사하는 공동조정센터를 마련하는 도중에도 러시아가 항만을 공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연말까지 5천만 톤이 세계 시장에 풀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지정 항만 3곳의 곡물 처리 용량은 1,700만 톤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정부가 마시는 우유와 가공용 우유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하면서 낙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상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젖소농가 농민들이 공들여 생산한 우유를 길바닥에 놓인 드럼통에 쏟아버립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원유 차등 가격제에 항의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마시는 우유는 리터당 1,100원, 가공유는 그보다 싼 80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 리터당 1,100원인 국내 가공유 값이 미국이나 캐나다산보다 2배 정도 높은 점을 제도 도입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외면하면서 50% 이하로 떨어진 국산 원유 자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료값이 약 38% 정도 인상 요분이 있었고 조사료가 38%에서 40% 정도, 많이 오른 품목들은 45%까지. 최근 국제 곡물 가격과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농가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득 보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가들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저희 낙농가는 다 죽습니다. 원유 가격 조정 시한은 다음 달 1일. 낙농업계는 납품 거부라는 초강수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어 시장에선 수급 변동에 따른 유제품 생산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요즘 캠핑 가는 분들이 참 많아졌죠. 이 캠핑에서 먹는 게 중요하다 보니
먹핑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는데요. 관련 식품 산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휴가철 캠핑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 숯불구이 바비큐. 휴식만큼이나 먹는 게 중요한 일정이 되면서 캠핑과 먹거리를 조합한 먹핑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구이에 감칠맛을 더해줄 소스나 조미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체는 쌈장, 고추장 등의 장류와 소금 등 구이 음식에 필요한 양념류 17종을 3, 4인분 분량으로 소분한 캠핑 전용 묶음 상품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각종 국물 요리에 필요한 액젓류가 대형 페트병으로만 판매돼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점에 착안, 한 끼 식사에 필요한 만큼으로 소포장한 스틱형 제품을 내놨습니다. 포장 시장이 소형화, 간편화되는 한편 기존에 없던 식품들이 야외용 제품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한 식품업체는 제주 지역 돼지고기 구이 음식의 단골 소스인 멜젓을 캠핑용 제품으로 처음 개발했습니다. 한 분식업체는 인기 배달 음식에 사용되는 특제 소스를 캠핑장용으로 소포장해 제품으로 내놨습니다. 또 다른 외식업체는 캠핑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육류와 면류를 합친 간단 조리식품 밀키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 해 캠핑장을 찾은 사람은 약 534만 명으로 5조 8천억 원 상당의 산업 규모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계속되던 지난해에도 시장 규모가 약 7조 원으로 연평균 약 20%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산돼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인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이상으로 7월 29일 금요일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